어수선 한 장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.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 일장 특징은 뭘까요? 일단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초반에 변동성이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반도체가 약했는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또 게임스컴 열리면서 이제 게임주들 쪽으로 오히려 매도세가 나오는 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게임주 좀 약세 보이고 엔터주들은 또 상대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. 제약바이오, 의료 이쪽 섹터 쪽에서도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좀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. 그 외에 다른 섹터들도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입니다. 중국 관련주들도 좀 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 일부 하고요. 그다음에 엔터 이런 쪽들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상대적으로 나머지는 2차 전지 포함해서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. 좀 전에 게임스컴 얘기 잠시 해주셨는데 이쪽으로 게임주들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콘텐츠, 놀자주들 묶을 때 엔터도 같이 좀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엔터는 상반된 움직임, 오늘도 반가운 반등세가 전체적으로 나와서 이쪽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? 네, 사실 좀 시장이 최근에는 호재가 나오면 바로 매도가 들어가는 현상들이 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.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퍼크로바 X 발표 앞두고서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. 전체적으로 지금 게임주들 약세는 더 이상 사실 빠지기도 어려운 지경까지 바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게임스컴에 좀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저도 개인적으로 펄어비스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던 기업인데 요번에 이제 붉은 사막 영상을 조금 공개를 했는데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.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게 보면서 목표가까지 올리는 레포트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개인들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인터넷을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그래픽이 좀 옛날 스타일이다. 벌써 옛날 처음 공개하고 한 2, 3년 지났는데 그때 스타일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.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부터 급격하게 좀 매물이 좀 나왔던 상황 속에서 오늘 좀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. 전체적으로 게임주들 흐름이 좀 많이 약한 흐름, 네오이즈라든지 NC소프트 등도 좀 약세 보여주면서 게임즈 섹터 쪽들로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 내지는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, 또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또 엔터 쪽들은 좀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. SM, YG 엔터, JVIP 엔터 최근에 좀 조정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가격 멜트 기반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일단 반등이 막 시원하지는 않습니다. 좀 약하고요.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추세라든지 모든 면에서 괜찮은 건 SM 정도 하나, 나머지 엔테주들은 좀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상황인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모양으로는 하이브나 JYP 엔터가 별로 좋지 못하고 YG 엔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, SM만 추세를 계속 좀 유지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시장 변동성 많이 큰 상황인데요. 일단 공격보다는 좀 방어적인 자세로 대부분의 섹터를 좀 보셔야 되겠지만, 일단은 엔터 섹터 보신다라면은 SM 정도가 맞겠고, 그다음에 게임 섹터 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시면서 바닥을 좀 잡아나가는 과정을 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. 네.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. 늘상 궁금한 종목군이죠. 2차전지 반도체입니다. 2차전지 어제는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또 잠잠하고요. 오히려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고, 반도체는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간밤 미증시에도 오히려 엔비디아는 3% 정도 밀리고 했는데 오늘 반도체주 잠잠하게 출발해서 지금 양봉받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습니다. 2차전지와 반도체 오늘 다소 상반된 흐름인데요.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지금 장 초반에 지금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많은 편이고요. 양시장에 개인들이 좀 매수세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.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제 조금 2차 전지가 좀 지수를 이끌어주면서 시장이 잘 버텨줬었는데요. 상대적으로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약세. 그렇다고 2차 전지주들이 무차별적으로 급락하고 그러는 현상은 좀 없는데요. 오늘은 조금 응급제라든지 이런 쪽 소부장 쪽에서 좀 약한 모습이고, 대형주들은 항상 거기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. 다만 오늘 에코프로 BM이 좀 하락세하고 LNF 등 양극재, 응급재 이런 쪽에서의 좀 하락세가 눈에 띄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대체로 좀 소부장들이 조금 약한 흐름입니다. 최근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약간
좀 회의적인 시각이라고 좀 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뭐 매출을 계속 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소비자들은 전기료가 올라가고 충전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특히 테슬라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더 싸게 살려고 좀 대기하고 있다. 뭐 이런 상황. 그런 속에서 이제 중국의 CATL에 이제 LFP 배터리 치고 나가는 상황.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어떡할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소부장 섹터주들은 거기다가 중국의 또 탄산 리튬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 때문에 관련주들도 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,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삼성이 이제 ARM 관련해서 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삼성향 쪽에 있는 종목 가온칩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요. 뭐 두산 테스나 등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한미반도체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뉴스 이슈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큰 편인데요. 두 섹터주들이 뭐 잘 움직여줘야지 지수가 견인되는 상황이긴 합니다. 일단은 지금 약간 좀 이격이 과다한 종목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반도체도 뭐라 그럴까요? 기대감은 좀 유효한 상태인데 이제 실적이 빠르게 따라붙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런 속에서도 일단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좀 유효하다라는 점 인식해 주시고요.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쟁 구도 이 부분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각자의 종목들 좀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좀 잘 봐주시는 게 좋겠는데요. 일단 좀 추세 잘 유지하는지 여부, 어제 한미반도체도 상당히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할 때 6만 원을 회복하는지 여부가 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,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찍었던 뭐 4만 6천 원대 이상 강하게 올라가는지 여부 좀 챙겨보시고요. 좀 주도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. 반도체 쪽에서는 주도주가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사양 쪽에 속해 있는 반도체들의 흐름에 좀 주목해서 그들이 다시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의 양상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? 뭐 일단 실적이 기대치를 뭐 충족한다라면은 뭐 다행히, 근데 사실 엔비디아는 뭐 실적이 그닥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뭐 목표치를 얼마 뒀냐가 항상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을 하겠죠. 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부분들. 최근에 좀 가이던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반응보다는 오히려 주말에 있을 파월의 잭슨홀 미팅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만 크게 뭐 미스하거나 뭐 시장 기대치를 뭐 하회하는 그런 상황 아니다라면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 움직임에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 볼 마지막 키워드가 제약바이오입니다. 이쪽에서의 강세 흐름인데 또 특징이 그동안에는 비만 치료제 쪽에 열광을 했다면 오늘은 이쪽은 잠잠하고 조금은 색깔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.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흐름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투자 전략, 눈에 띄는 종목도 알려주세요. 네,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색깔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최근에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의료기기 ETF도 들어오면서 의료기기 쪽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. 그동안 조금 쉬고 있었던 비만 당뇨 쪽들도 오늘은 조금 회복 시도가 있습니다. 장 초반에는 좀 한미약품이 강했었다가 살짝 밀리면서 보합권에 있는 상황이고요. 대원제약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, 관련되어 있는 라파스도 역시 비만 당뇨 쪽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쪽에서는 조금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제약바이오 섹터 쪽들도 뭐 호재가 나와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강세입니다. 오늘은 뭐 올리패스가 그래서 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나머지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개별의 좀 흐름입니다. 전체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ETF 영향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뉴스 이슈에 조금 변동성이 크기는 합니다만은 뭐 조정이 온다라면은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. 뭐 한미약품의 가격 메리트라든지 최근에 뭐 유한양행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보시면 약간 비만 당뇨 쪽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. 뭐 신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계속 변동성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. 일부 좀 선별할 필요가 있겠죠. 최근에 뭐 에로와 관련해서 좀 호재성 뉴스가 나왔던 지노맨 컴퍼니도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쪽 섹터 안에서도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 조금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좀 있고 그다음에 임상 기대치가 확실히 있는 기업들 중에서 기관 선호도가 높은 기업들로 좀 선별하시는 전략. 그동안에 이제 ETF 영향으로 막 많이 올라왔던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들하고 그 ETF 상단에 주요 속해 있는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흐름은
계속 보시되 뭐 단기적으로 매수가 충족이 됐다라면 좀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세 개의 ETF 최근에 상장한 그 액티브형 ETF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항상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.